저당권은 효력이 부합물, 종물, 압류 후 과실에도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합물과 종물 그리고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라고 했는데 왜 압류 전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 후 과실에 미친다는 것은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이익, 예를 들어 과실, 열매 등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압류 전에 발생한 과실은 이미 다른 사람의 권리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압류 후에 발생한 과실만이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합물, 종물이 저당권의 효력에 미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A가 B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그 토지에서 나온 열매, 과실나 부속물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즉,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그 토지뿐 아니라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합물, 종물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저당권은 효력은 부합물, 종물, 압류 후 과실에도 미친다.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은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지연 배상금은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이 왜 제한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행기 경과 후 1년이 왜 1년일까요?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으로 제한된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면서도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은 1년치로 제한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연 배상금이 왜 우선 변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연배상금은 우선 변제되는 이유는 채권자가 제때 변제받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를 지연할 경우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 저당권은 효력은 부합물, 종물, 압류 후 과실에도 미친다. 저당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지연배상금은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성립한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요 말이 중요한데요. 저당권이 있을 때 이 저당권으로 설정된 거는 경매로 소멸된다라고 나와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저당권은 더 이상 효력을 잃고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즉, 경매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면 그 이전의 저당권은 사라지고 깨끗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경매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자신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경매가 완료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다시 말해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변제받지만 경매 후에는 저당권 자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성립한 지상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은 사실은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불리한 사람이 그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너무 요 말이 어려우니까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한다는 말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피담보 채무와 대위 변제에 집중해서 설명해 주세요.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한다는, 쉽게 말해 새로운 소유자나 권리자가 원래 저당권이 보장하고 있던 빚을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소멸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저당권에 부담 없이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이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B가 A의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C가 그 집을 사거나 전세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C는 A의 빚, 피담보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사라지고 C는 저당권에 부담 없이 집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당권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선순위가 돼 있는 저당권에 그 사람들의 빚을 갚아주고 대위 변제를 하고 난 다음에 아예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뺏어버리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새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저당권에 대한 빚을 갚고 그 권리를 대신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 없이 그 나중에 들어온 후순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계속 누릴 수 있겠군요. 그걸 대위 변제라 하는군요. 그러면 이 후순위권자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그 채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왜 채무자가 반대한다라고 나오죠? 채무자가 반대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담보 채무를 대신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대신 갚은 대위 변제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 변제한 후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신 갚은 돈을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네, 정확히 이해했습니다.